사랑합니다. 사인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가족님들이 영상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 편집이라는 걸 한번 자꾸 신경을 써보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도 없는 것도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센스가 없어요. 어떤 장면에서 음악을 넣어야 되고 효과를 넣어야 되고 자막은 어디에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뭐 시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칭 해주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은 생략을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도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감각적으로 편집을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뭐 나중에 정말 능력자이신 분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내용에 집중하면서 찍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좀 볼만하지 않다, 눈을 즐겁게 하지는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해도 가족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코칭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답은 경계심과 거부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관리하는 걸 정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플러스 요력을 내는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에게 플러스 효과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을 시켜 놓으면, 그게 자극이 되는 순간부터 내가 그 행위를 한 이전에 내가 쌓아왔던 혹은 쌓아갈 긍정적인 그런 효력들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의 영향력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삭제되거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경계심과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버리면 지난 시간 동안 노력했던 부분들이 소멸할 수 있고요. 앞으로 노력해서 효과를 얻어낼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 상쇄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들이 이제 뒤로 후퇴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진행 과정이 더뎌지거나 지지부진 계속 늘어나 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플러스 효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계심과 거부감을 자극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가족님들이 답답해할 만한 상황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가족님의 생각에는 이런 포인트에 상대방에게 뭐 칭찬을 해준다거나 치아를 해준다거나 뭐 감사 표현들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플러스 효과를 얻을 것 같아요. 왜 그런 판단이 세워지냐면, 제가 그런 유사한 상황들에서 상대방한테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해줄 수 있도록 코칭을 해드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님들도 어느 정도 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서 상대방한테 플러스 효과가 낼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말씀들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님들 입장에서는 답답해져 버리는 거죠. 아니, 이게 플러스 효과를 하루라도 더 많이 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내서 빠른 결과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상황을 왜 놓치고 그냥 넘어가야 되냐,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 그 자초 선생님 말 생각처럼 경계심과 거부감도 자극될 수 있지만 내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랑 달라서 플러스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경계심과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두 분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상대방의 패턴들을 읽고 상대방의 성향들을 파악을 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거의 뭐 11년 동안 이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케이스들을 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많은 케이스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들이 쌓일 거 아닙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는 이런 우려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들도 당연하게 고려를 합니다. 물론 가족님들마다 개개별로 다 다르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진행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면 혹시 모를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냥 이 케이스는 다를 거다라는 그런 희망 하나만 가지고 도박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물론 가족님이 답답하다, 나는 이게 못 놓치겠다, 리스크 감수하고 한번 도박 던져볼란다, 플러스 효과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강행한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 듣고 가보세요. 저는 과정 진행하면서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도박이거든요. 왜냐하면 두 분 케이스는 정말 중요한 케이스니까. 이 부부관계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도 안 될 관계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도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과거에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뭔가 리스크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검토하고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플러스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상황들을 좀 미뤄서 지켜보다가 조금씩 이렇게 노출을 해가면서 이제 검증하는 과정들을 밟아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한다면 도박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을 해드리기 위해서 과거 사례들에서 그런 리스크 상황들이 있다면 일단 조심하고 보는 거고, 그 조심하고 보는 과정에서 가족님들의 의욕을 따라가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족님이 뭔가 의욕이 생겼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주의하자, 하지 말고 넘어가자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이 감정적으로 탁 부딪히면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거부감이 드는 상황에서 나는 이 순간 상대에게 플러스 효과를 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먼저 따를 것이냐,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한번 더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좀 더 안정적으로 결과를 뽑아내는 쪽을 택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을 좀 다독여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쓸데없이 시간 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데이터상 혹은 제가 느끼기에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절대로 그냥 넘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니까 최대한 저를 좀 신뢰를 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